자, 이번 강의는요, 지금 오늘 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지지와 저항선의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지지와 저항선이 있는지 어떤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이걸 보면요. 자, 여기 지지선이라는 것이죠. 지지. 이건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매도세라고 그러죠. 즉 매수가 이렇게 내려오죠. 자, 내려오면 여기가 지지선이 이렇게 있죠. 지지선. 매도세를, 이 내려오는 매수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매수세가 강해져. 추가 하락을 지지해주는 수준, 추가 하락을 저지해주는 수준이죠. 이 밑에 이렇게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는 것을 갖다가 방지해주는 이 매수세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래서 저지 예상되는 수준을 말하며, 저항선은 그 반대 개념이죠. 저항선은 지지선의 그 반대 개념으로서, 저항선은 이게 이렇게 보면 저항선이 있죠. 이게 올라갔죠. 이게 저항선은 매수세의 강력한 힘이 매도세에 의해서 저지를 당하는 이런 수준이죠. 자, 강력한 매도 세력이 매수 세력을 압도하는 시장의 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바로 직전에 나타난 고점에서 수평으로 근 직선이 저항선으로, 그 다음에 직전에 나타난 저점에서 수평으로 근 직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한 경우, 이 경우는 뭐냐면은, 즉 말하면은 이 고점에서 이게 올라쳤다 합시다. 근데 더 이상 이게 안 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캔들이 저항을 받죠. 이걸 캔들 저항이라고 하고, 이 선을 보고 전고선이라 하죠. 이게 만약의 경우에 이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계속 하락해서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요. 이것은 지지선이라기보다도 전저선이죠. 이것도 지지선이죠. 이렇게 맞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지지선이라는 것이 당일 시가, 피봇 기준선, 피봇 2차 저항, 그 다음에 전일 고가, 저가, 종가. 이것도 지지와 저항선이죠. 지지와 저항선은 서로 상반된 성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밀접한 연관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일단 돌파되면 이제까지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지지선 역할을 해줘봤던 가격 수준은 저항선의 역할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해서 이렇게 이 지지선이 여기에 있기에, 그런데 이거 하락 돌파했어요. 돌파하면 이렇게 올라오면 이게 저항선으로 바꿔진다는 얘기,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상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돌파했죠. 그러면 이게 저항선이었는데 바꿔 말하면 저항선이 다시 밑으로 빠졌죠. 빠지면 여기가 지지선의 역할로 변한다 이 뜻입니다. 역할이 뒤바뀐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은 그 돌파가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따라 지지와 저항의 강도가 틀려진다. 이제 이걸 잘 아셔야 돼. 강도. 이게 위에 저항선이 있어. 근데 5선이 급히 이렇게 올라갔어. 5선이 이렇게 칠 때는 기울기가 상승 강도가 세죠. 이때는 딱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반면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기울기가 상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러면 여기서 닿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상승의 강도가 약하죠. 이건 상투에서 일어난 경우가 많아. 고점권에서요. 그래서 이게 저항의 강도가 이런 것은 약하죠. 저항 강도가 이것을 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올라가는 매수의 힘이 약하죠. 약해. 왜? 저항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 돌파가 일어난 시점에서 대규모의 거래가 수반될수록 그 강도가 강해지며, 이게 거래량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해선에서는 거래량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차트에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볼륨 차트라고 있어요. 거래량을 표시하는 게 있는데 저 썼어요. 근데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은 이게 고점에서 올라오면 고점의 징후가 나타나요. 그리고 해선은
워낙 물동량이 크기 때문에 해선에서 조작을 한다는 것은 극히 힘들다고 봐야죠. 세력은 있습니다. 그 세력이란 이 의미는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어떤 집단이 부정적으로 이것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선에서 한다는 것은 세계 인류 부자도 자칫하면은 이 파생시장에 수억 달러를 지배도 그냥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또한 장기적으로 만들어진 지지선과 저항선이 돌파될 때는 단기 지지선이나 저항선보다 더 큰 의미를 보여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어떠한 저항선이 있어. 근데 계속 장기적으로 와서 이게 계속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이러면 시간이 길수록 강도가 강해지는 법이에요. 그리고 상승에서도 올라가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저항선이, 저항선은 강도가 점점 갈수록 강해지고 이게 급락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지선과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도가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이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여러 번에 이게 자꾸 올라가려도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면 급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저항대가 강해져 버려. 막 두드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 그러면은 여러 번 걸쳐 이루어졌으나 실패했다면 이는 추세 전환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경고로 간주합니다. 빠져버려요. 자, 차트를 한번 봅시다. 오늘 이제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전일 이게 타고 지금 전일 고가를 올라갔죠. 맞고 떨어지고 맞고 위에서 두 번, 세 번째 맞았죠. 특히 전일 고가. 요 위에 전일 고가는 피봇 2차 저항이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이런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번 두드리면은 전일 고가에서 빠질 확률이 많아요. 이것은 저항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저항대. 그러나 여기서 한번 봅시다. 또 여기 보면 20분 뭐 볼까요? 보면 이런 경우 있죠. 이게 하락을 했어. 전일 저가에서 지지받았죠.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 또 지지받죠. 이게 이제 쌍바닥이, 이게 지지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일 저가에는 전날에 최저가로 내려왔다는 기억이, 우리가 2, 3일의 기억보다 하루 전의 기억이 더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려와도 여기에 저가 맞고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심리. 주가는 심리가 결정하죠. 그래서 전일 저가에 내려오면 거의가 다 반등하는. 전일 종가는 그날의 장 마감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일의 고가는 그 전날의 고가예요. 고가. 그냥 전일의 고가에서 많이 올라갔다 이거지. 올라갔으니까 여 이상은 안 올라갈 것이다 이 생각을 하는 게 고가가. 보세요. 여기는 전일 고가에 오니까 더 이상 안 가고 빠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일 고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전일 종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전일 저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중앙선은 무엇인가. 중앙선은 오늘의 고가 플러스 저가 나누기 2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의 이게 수시로 변하죠. 이렇게 변해. 이것이 왜 그냐. 오늘 고가 플러스 저가가 올라가니까 변동하니까 이게 중앙선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오늘 당일의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피봇 기준선은 뭐냐 이거죠. 이것은 이제 피봇 기준선이 있고요. 자, 이것은 뭐냐. 피봇 기준선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전일의 고가와 저가, 종가라는 거예요. 고가, 저가면 뭐예요? 중앙선이었었겠죠. 전일에. 거기에 종가까지 이어가지고 나눈 평균치를 중심값을 이해해요. 중심값. 요 위에 있으면 상승이고 요 밑에 있으면 하락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수치를 사용해서 이 피봇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피봇 1차 지지, 2차 지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요 피봇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1차 저항, 2차 저항이 있어요. 아마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피봇 2차 저항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떤 것만 쓰냐면은 피봇 기준선하고 그 다음에 피봇 2차 저항선을 써요. 여기 보세요. 자, 피봇 기준선이 있었죠, 여기. 자, 여기 있죠, 여기. 피봇 2차 저항이라는 것은 거의 전일 고가 위에 있어요.
전일 고가를 올라타서 가면 피봇 2차 저항에서 거의 저항으로 맞을 확률이 많아요, 이게. 피봇 긴선 요 밑에 있었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지, 이게. 올라간 거죠. 피봇 2차 저항의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할 확률이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평균치를 내놓은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강의는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평선도 지지와 저항이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피봇 2차 저항, 전일 고가, 종가, 피봇 균선. 피봇 균선이 고가 플러스 저가 플러스 종가 나누기 3이라 있죠. 이게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요. 이 위로 가면은 요 위에가 이제 피봇 1차 저항도 있거든요. 그건 빼버렸어요. 그것은 요 고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